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간회의 기반 성과 관리 시스템 티키타카를 만들고 있는 리버스 마운틴의 대표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원들은 리버스 마운틴을 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성과관리 서스를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과 공부했던 사례들, 연구했던 기업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에 맞는 사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던 때 포트폴리오 회사에 구조조정을 하러 당시 팀장님과 함께 CFO와 CFO 스텝으로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맡겨졌던 업무는 거기 있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해서 구조조정 목록, 그러니까 해고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파견 나갔던 기업은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무려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지금 조직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조직은 현금이 떨어져서 파산을 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고 조직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아는 걸 떠나서 자기가 맡은 업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일을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월 1억이 넘는 돈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냥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결국 수백억을 투자받았음에도 1년이라는 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렀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1년이라는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경영그룹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조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타트업의 구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조직의 구조나 문화를 갖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 좀 해결해야겠는데 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지 이걸 뭔가 아이템화 시키자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이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개인 사업자를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연차로는 4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조직이 10명 규모까지 커지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IR을 다니거나 회사 외부 미팅, 영업 이런 것들을 직접 다니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부에 신경을 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구조조정했던 회사와 비슷한 일들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직원들이 서로 목표가 무엇인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요.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생각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 그냥 시키는 일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으면 좋고 늦어지면 그때 가서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변명을 하자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을 앞당기는 사건에서 나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획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웬만한 개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니까 기존에 목표했던 개발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CTO님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일주일 정도 앞당겨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실무 팀장님께 일주일 정도 목표 기간을 앞당기면 어떻겠냐, 앞당겨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원래 목표 일정대로 하고 자기는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좀 쉬려면 좀 쉬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쨌든 올해부터 회사 스타트업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고 투자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회사의 상황에도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저의 이런 생각이 쐐기를 박았던 게 랜딩 페이지 사건이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회사에 대한 컨셉 홍보차 랜딩 페이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페이지에서 일부 수정을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저희가 MVP 단계에 있던 어떤 컨셉하고 새롭게 얼리 액세스를 시작하면서 했던 컨셉이 많이 달라져서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달을 했을 때는 자기가 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내보겠다 뭐 이렇게 되게 의지를 보여줘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잘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날에는 뭐 늦게까지 자고 출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요. 근데 아침에 푸시해놓은 페이지를 보고 진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 바뀐 디자인에 이전 페이지에서 쓰던 버튼을 그냥 그대로 넣어놓고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아직 개발 중인 페이지 상태로 올려놓고 새벽 6시에 그냥 자러 갔던 거예요. 오후 4시까지인가 연락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원래 계획했던 전달의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영진과 많은 대화를 거쳐서 저희 조직에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희 조직원이 10명이었는데 4명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가 이전에 다른 회사를 구조조정했을 때 했던 문제가 비단 그 회사만의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에서 언제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시켜서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병 같은 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주제들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찾은 결론들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성장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누구보다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GPT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원의 능력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럴듯한 문화 구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Z세대에 대해서는 세간에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죠. SNL을 필두로 MZ세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만연해졌고 그게 하나의 밈처럼 작용해서 재미 요소로도 회자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구조조정을 했던 직원들 역시 모두 다 MZ세대여서 MZ세대에 대한 의견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이런 세간의 오해나 인식들에만 기반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MZ세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처음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MZ세대 30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런 세간의 이해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거였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직원들의 약 70%가 조직에서 평가받고 그 평가받은 자료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직에서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심지어는 이 본인 성장 욕구에 대한 미충족이 불만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직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8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직원들을 마주하기 힘든 걸까요? 그리고 왜 저희 조직의 MZ세대들은 그러지 못했던 걸까요? 저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는 이미 그런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혹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스템은 없었지만 이 문화 구축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었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미 그런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많은 노력이라 하면 정량적으로 주에 4시간은 조직원들과 1대1 또는 1대-N으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4명의 경영진이 계속해서 나눴었습니다. 계속 우리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해고했던 팀장님하고는 이런 주제로 따로 술을 마시면서까지도 20시간, 많게는 40시간까지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시스템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사상 누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말을 했는데 나갈 때 퇴사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얘기해 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정말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전달했던 것과는 다른 본인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팀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온갖 노력을 들여서 팀장님으로 승진을 시켰던 거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경영진도 이미 설명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제 필요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가름하고, 그 가름을 하다 보니까 이 팀장님도 혼자서 이상한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저희도 이제 매번 매주 항상 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업무들이 다들 바쁜데.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정해진 문화와 제도를 뒷받침해줄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 그런 거 필요 없이 더 자주 이야기할 시간만 가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오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오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모든 직원들은 이야기의 청취자이자 전달자이지만 여기서는 일반 직원에 비해서 전달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전달자는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실무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까지,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없다면 전달자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달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이야기를 나눠도 문화가 일치될 수 없어요. 그 전달자가 오해한 것 가지고 단 한 번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이 모든 합치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달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조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실제 자신이 같이 일하는 관리자가 전달하는 가치가 다르게 전달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실무자는 뭐지? 대표님은 이렇게 말했었는데 또 이사님은 이렇게 말했고 그런 팀장님은 또 이렇게 말하시네. 나는 뭘 따라야 되지? 그래도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팀장님이 대표님이 대외적으로 전달할 때 포장해놨던 거를 실제로 그 속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온갖 이야기를,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이런 상황을 오래 겪은 실무자들은 이 불일치에서 혼란과 불안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해서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러한 서로 다른 채널, 서로 다른 해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속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상처받는 게 싫어서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냥 귀를 막고 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회사에서는 최고 전달자인 대표조차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이런 고민을 아마 깊게 하시지 못했던 거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주엔 이렇게 하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겠네? 여긴 아니다. 언제 말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나는 여기서 최소한으로만 일하고 내 커리어를 확장해서 다른 일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MZ세대가 처음에 마음 먹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마음 먹고 들어왔을 때 그 먹은 마음이 포기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실망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은 마음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혹은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내가 마음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곳인데 나 진짜 여기에 목숨을 걸어봐야겠다. 여기가 나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조직의 강점이 될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조직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는 이런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더 충성하고 더 잘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하는 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학 이론이나 논문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인터뷰 그리고 실제 기업들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조직 문화나 성과 관리의 철학의 기반이 된 바이블인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본인들만의 업무 체계와 성과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4개의 기업,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조직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바로 티키타카라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한 해답도 이러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를 쓴 앤드류 그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그 일을 할 수 없거나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능력이 없거나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 팀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고 싶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능력 있는 상사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역할은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실무자들이 막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항상 열린 태도와 소통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혹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가 없는 조직은 진짜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냥 없다면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걸 이연하거나 숨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 능력 있는 상사의 정의도 달라지겠죠. 능력 있는 상사의 첫 번째 조건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문제를 발견해 상사가 같이 끙끙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상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던 서로 쉽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소통되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상사가 갖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무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 실무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안 된다,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난 몰라도 돼. 어차피 저 사람이 나중에 또 해결해 주면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 이거 여기서 막혔네. 저분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해결하구나. 나도 저걸 배워서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의지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챗GPT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요새는 그 챗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상사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져서 능력 있는 상사의 역할들이 점점 더 이 능력보다는 대화나 체크,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좀 더 중요성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희 조직에서는 저번 주부터 이 커서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개발에 GPT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GPTS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실무자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또 강조드리지만 상사는 서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실무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싶게 만들어줄 거냐인데요. 일을 하고 싶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의미를 자극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욕구, 성취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 의미 욕구를 자극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조직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너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저 경영진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어차피 나는 똑같이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회사에 이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기여도를 바탕으로 회사에도 나중에 내가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나의 보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성장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직에서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 중에 핵심입니다. 자, 오랜 이야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가정에는 이 MZ세대의 70%는 평가받기를 좋아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결과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자극해서 성과관리 체계와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이런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0% 끌어냄이 근본이 돼서 아직까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이 핵심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문화에 대한 전파도 개별 전달자들한테 맡기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조차 자기가 오해를 가득 담아서 전달하는 게 인간인데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이 얽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너 A, 너 B, 너 C, 야 A 너는 연봉 인상, B 너는 그대로, C는 감축 이게 아니라 디자이너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죠?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하셨죠?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하는 20대, 30대와는 비슷하지만 저희가 주로 삼고 있는 페르소나인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조금 더 과시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좀 디자인 레퍼런스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트레발이나 커리어리 같은 서비스를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시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더 고려해야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이 오가는, 이런 평가가 오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대화 나누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수를 시스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사수가 있는 것 자체로만은 안 돼요. 사수가 있으면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모릅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역할, 책임까지도 같이 시스템에 넣어줘야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주제였기를 바라고요. 저도 더 자세한 사례와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한된 주제로 전달드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첫 번째 웨비나고 저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웨비나나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발견한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며 찾은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특히나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게 되면 단순히 오늘처럼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조직 문화와 성과 관리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시작으로 계속해서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있는 회사에 대한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각자가 우리 조직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철학이 있으시다면 혹은 철학을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문화를 오해 없이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의 구조조정 경험에 느낀 바는 이 문제는 조직의 문제라든지 어떤 조직의 일부의 문제라든지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어차피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해결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다른 해석이 너무나 많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해와 불일치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보다 싼 시기는 앞으로도 영영 없으실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단 저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오늘에서부터라도 이런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철학을 우리 조직에서는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오늘 끝나고 공유해드릴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토론도 나누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